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0일 토요일 아침이 아주 멋지게 밝고 있습니다. 하늘은 대체적으로 색깔은 좋으네요. 오늘도 아주 뜨거운 태양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서울 잠실 그 선착장에서 출발을 해서 그 내일 9시에 출발을 해서 내일 9시 전까지 전라도 광주 첨단동까지 가는 팀 라이딩 1년에 딱 한 번 있는 저희 같은 장거리 사이클리스트한테 한국에 있는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요. 거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에는 코스를 좀 평탄하게 잡았어요. 과거에는 일부러 도전적인 걸 잡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맘쯤 되면 바람 많이 불고 비가 꼭 왔어요. 그래서 거의 태풍 같은 비가 오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날씨가 좋으네요. 주말에 행복한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마당에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꽃도 이제 다 피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까지 꽃이 남아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곧, 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가야 돼서 주변 정리도 안 하고 지금 바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미국 시장 정리해드리면, 미국 시장은 거의 뭐 눈치 보기 시장이에요. 변동성이 없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S&P 500이 이게 맞습니까? 0.09% 밖에 오르지 않았고요. 다우도 0.07, 그리고 나스닥도 0.11%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러셀도 0.01% 겨우 하락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완전히 딱 붙어 있고, 모든 자산 가격들이 다 좀 그렇습니다. 달러 지수는 0.11% 빠졌고요. 그 나머지 뭐 조금씩 유로는 오르고, 그 다음에 원화는 1329원이니까 뭐 약간 강세인데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도 약세지만 아주 미미한 약세입니다. 근데 전일 대비 뭐 한 2, 3bp 정도? 그러니까 변동성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에게 드는 생각은, 이건 좋아해야 되나 불안해야 되나,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기업의 그 실적 발표가 지금 S&P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역시 예상했던 대로 여기는 항상 기대치를 낮춘 다음에 조금 높은 실적 발표하는 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예상치보다는 실적은 나쁘진 않게 나오고 있고요. 뭐 회사마다 뭐 각각 이슈들이 틀립니다. 뭐 메타 같은 경우는 또 다시 그 감원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어제 많이 빠졌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X하고 모델 X와 S를 가격을 올린답니다. 오히려 야, 이건 너무 안 팔아서 이거 뭐지, 브랜드 가치가 손상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들의 말은 뭐 결국 이거예요. 자, 한국하고 이제 이거 그동안 공급 못했던 나라에 선적한다고 지금 뭐 바다 위에 있어.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 몇몇 분들이 이제 테슬라를 너무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는데요. 객관적으로 보시자는 거예요. 저는 테슬라 바도 아니고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지도 않아요. 이미 다 팔았어요. 예전에 103달러 가는 그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샀다가 샘플링으로 그 다음에 180달러 넘어가서 다 개인적으로는 다 수익 실현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이거와 관련된 2차 전지를 비롯한 뭐 전기차와 관련된 상황을 정확히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뭐 틀린 말이 아니고 정확한 말인데요. 이 회사가 못 팔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내연기관차들이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대수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 회사는 올해 200만 대 만드는데, 자, 중국의 전기차 회사 외에 100만 대 이상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제 눈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직 없잖아요. 제대로 된 게. 그러니까 경쟁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FSD도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서 실현되고 있는 FSD를 보면,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보면 3.0이 안 되는 자율주행이긴 합니다만 다른 회사하고 차이가 상당히 집니다. 그런 기술 격차, 소프트웨어 기술 격차도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도하고 있는 업체는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2차 전지가 잘 되려면
테슬라가 잘 돼야 되는데 테슬라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수량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고 저는 그게 전략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조금 인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진이 줄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마진 주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호쾌하게 가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모델 S와 X가 실제로 정말 생산된 대로 팔렸는지 여부는 좀 봐야 되고요.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다 팔린 건 맞아요. 왜냐하면 생산 대수 대비 인도 대수가 거의 많기 때문에 그건 다 팔린 거다라고 봐야 되고 있고요. S와 X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해외 판매를 본격적으로 하면 여전히 이것도 만드는 건 쪽쪽이 다 팔려 나가는지 여부는 앞으로 확인을 해야 될 대목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더 눈에 띄는 대목 중 다행이냐 불행이냐라고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저거예요. 부채 한도 협상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 쪽에서 부채 한도 협상 얘기를 한 것은 지난 2월 정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대체적으로 괜찮을 건데 한 번에 가장 큰 고비가 있다면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 허정한 이사께서 나오셔가지고 얘기했었을 때, 맞네요. 그거네요. 하면서 그때부터 저희도 증시각도의 TV 입장에서도 올해 가장 큰 위기는 부채 한도 협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그거를 하면서 우리 5월부터 조심하자. 이제 6월 달에 있으니까 5월부터 조심하자 했는데 지금 4월 중순쯤부터 이 소식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행인지 불행인지 고민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왜? 자, 우리가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위기가 옵니까? 안 와요. 속성상 위기라고 생각하면 위기가 잘 안 옵니다. 그런 특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위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닥치면 뻥하고 큰일이 벌어지죠. 2011년도 사실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5월 달 초순이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 부채 한도 협상이 상당히 큰 문제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폴 크룬버그 교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채 한도 협상이 제대로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미국 경제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2008년도에 버금가는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경고의 얘기를 빵빵빵빵 터뜨리면 여론이 조성이 되겠죠. 여론이 조성되면 아무리 강경한 사람들일지라도 의원들일지라도 자기네 의견을 그대로 유지시키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터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하원 의장 선거를 할 때 공화당에서 선출 후보로 올라온 공화당의 대표 하원 의장 후보를 공화당이 인증을 안 해서 투표를 안 해줘서 10번도 넘게 부결됐었어요. 재투표를 하게 됐죠. 초유의 사태인데 이분들은 자신의 고집대로 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진행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거는 분명히 맞고요. 그러나 이제 다른 측면이 부각이 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눈치 보고 꼼짝도 안 하고 있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시중에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라고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월가에서도 지금 퍼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압박과 로비들이 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눈 뜨고 당하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 같아도 눈 뜨고 당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도그마틱하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오히려 작용, 반작용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곳이 여기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들 심리에 따라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의 영향권은 이미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악재는 이미 터졌다. 5월 달에 터질 줄 알았던 악재가 이미 터졌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파국적인 끝단을 향해 갈 것이냐 여부는 이게 터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 라고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작용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작용이 나타났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반작용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오케이. 자, 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만 시장 변동 크게 없었고 반도체 주식들은 대체적으로 약세를 나타내었다는 것이 오늘 좀 특징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었던 아마존은 3%나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야 돼서 급합니다. 네, 급해서 자 혹시 뭐 제가 여유가 있다면 요즘은 아직 체력이 안 돼서 한 360km 좀 넘게 가야 되는데요. 그동안 한 달 반 동안 준비를 했는데 제대로 몸이 대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나이 먹으니까 근육이 잘 안 생기네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팀 라이딩이니까요. 위험은 많이 줄죠. 혼자 하는 것보다도 위험은 좀 줄고 그래서 올해 봄날의 첫 번째 목표가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뭐 동영상이나 브이로그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점점 화창한 아침이 밝고 있네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지금 눈치 보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시장 분위기는 5월 초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이 시도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